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2부는 허순규의 뉴스농장으로 이어갑니다. 허순규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어요. 안동녹색당 공동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조금 지나서 그래도 우리가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북에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위원장님도 안동에 계시면서 제가 이제 SNS로는 항상 이제 위원장님 올리시는 글을 보기 때문에 조급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항상 지켜봤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물론 뭐 피해 주민들이 더 고생이 많으신데요. 네. 피해 지역의 당사자 또 녹색 지역, 녹색 정치인으로서 지금 산불 피해 지원 활동에 저를 포함한 제 주변에 속한 단체들이 거의 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네. 또 제가 출마했던 지역구인 안동시 이마면, 남선면이 피해가 ክ입니다. 특히 예. 이마면이 안동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어서 주민들과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봉사활동도 네. 하고 뭐 민원 해결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뭐 행정 얘기해서 민원을 해결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과 지역 언론에서 이 산불 문제 알리는 것도 하고 있고 네. 또 국회라든가 전국적인 단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도 막 압박하고 있고요. 정말 뭐 여러 가지 활동들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이 강원일보 기자님이 쓰신 책인데 되게 좋은 책인데 산불은 마을을 어떻게 바꿨나? 네, 강원도 산불 이후에 얼마나 강원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웠는지를 좀 생생하게 하게 담은 책인데 제가 되게 반성을 했어요. 저도 강원도 산불, 네. 고성, 속초, 강릉 지역의 산불 문제에 내가 과연 그렇게 많이 연대했었는가 했을 때 반성을 하면서 좀 산불 문제를 많이 알리는데 좀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피해 지역인 경북 지역 도지사님께서 네. 산불 문제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경북지사란 마음으로 산불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도지사는 지금 뭐 딴 데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지사가 저렇게 대선을 나간다고 그러면요 밑에 공무원들 관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후순위예요 모든 게. 그럼 오로지 이철우 관심사, 이철우 심기경호 도지사님 이번 스피치 아주 좋았습니다.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만 더 하겠어? 토론회 아주 좋았어요 도지사님. 거기에 온 정신이 가 있지 뭐 지금 도민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제가 레토릭들 자꾸 생각이 나서 화가 납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거. 어쨌든 이제 컷오프가 유력하시니까 확실시라고 표현하니까 거의 오늘 뭐 거의 확실시. 매일신문 여론조사 보니까 2%인가 그래요. 그래서 컷오프 되고 돌아오시면은 지난 과오를 성찰하시고 그 남은 임기 동안은 정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과 규정 이외에 정무적으로 해야 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네. 최대 피해 지역의 도지사로서 도정에 올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철우 도지사가요. 그 이 산불 때문에 그 MBC 김종배 시선 집중 이런 전국구 방송에 방송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자기가 언제 그런 미디어 나가서 주목을 받겠냐고. 좋은 일도 아니지만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 여론 환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지금 제도에 빈 허점이 있다. 법적인 허점이 있다. 이런 데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걸 어필을 잘해서 메시지를 잘 던지고 정치권도 움직이게 하고 국민 여론도 좀 모으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도지사로 뽑아놨는데 나가가지고 헛소리해서 파괴의 미학인이 있다고 소리하다가 그런 걸로 욕먹고 끝났습니다. 뭐 지금 또 돈 되는 산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정말 그 안동시 이마면에 가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가 가보고 그런 얘기 하라고. 그리고 강원도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이 산불 재난이 저는 그동안 정말 대규모 인명 참사가 있었던 재난 못지않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봐요. 특히 이 산불 참사는 지금보다 앞으로 고통이 더 큰 참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많은 산불 재난 참사의 한계들과 문제점을 봤을 때 네. 지금 지사님께서 얘기하신 대안이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팔이 다쳐서 피가 나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뜬금없는 뭐 스트레칭 처방을 내린다든가 완전 지금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뭐 리조트 만들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은 빨리 컷오프 되셔야 정신을 차리실 것 같아서 뭐 제가 더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입이 아깝다. 이 칼로리가 너무 아깝습니다. 자, 이제 일단 현재 상황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의 관심사에서 벌써부터 조금 약간 멀어진 느낌인데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전혀 또 이철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초고속 산불 초고속으로 회복 이런 식으로 그 레토릭을 짜가지고 무슨 보고서 제목 본 거 보고 제가 또 열받았었는데 무슨 수로 초고속 회복을 합니까 이걸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초고속에 회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분야가 많은데 제가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1년짜리, 2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과제들이 지금 질비해 있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회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초고속으로 회복하려면은 정말 많은 범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좀 몇 가지 제가 좀 갈래를 정리해 보면 일단은 주거 네. 문제. 주거 문제. 일단은 이번 산불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대 피해입니다.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집이 불탄 분들 되게 많아요. 이제 음. 안동만 봐도 1,400여 동의 주택이 오. 전소 또는 반파가 돼서 지금 네. 한 1,200여 분 정도가 지금 집을 잃고 뭐 마을 해관 임시주택, 뭐 호텔, 모텔 이런 데 지금 흩어져 있는데 이 피해 규모도 큰데 현재 이 산불이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네. 사회재난이면은 더 지원 규모가 적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주거 1인당 비용이 뭐 3천에서 4천 사이 정도인데 내가 쉽게 말해서 1, 2억, 2, 3억 정도 기촌에서 집을 지었다. 그 돈으로서는 택도 없는 거죠. 이런 피해 보상의 한계 문제. 그다음에 향후에 주거 지원 대책에 있어서 예. 현행 법률과 행정에서 미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일단 주거 문제 되게 심각하고 이건 워낙 네.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생계 문제입니다. 네. 제가 만난 이마면 주민 같은 경우 사과 농사로 이제 노후를 보내려고 했죠. 60대 초반이신 분인데 사과밭이 다 타버렸는데 이 사과가 제대로 복구되는데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그 쉽게 말하면 이분은 5년에서 10년치 생계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차적인 피해액도 크지만은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힌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이 주거 피해 상태에도 불구하고 또 농사를 시작하시거든요. 농기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동시에 뭐 제가 속한 강남동 또 영농 지원단을 꾸리는데 네. 이렇게 농업 분야 피해가 심각하죠. 그다음 임업인들 산이 불탔으니까 예. 임업인들 피해도 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인들 안동시 남우면 농공단지 현재 사회재난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소기업벤처부에 안동시와 경북도가 건의해서 일부 그 지원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수십억짜리 공장이 탔는데 쥐꼬리만하게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1차적 피해죠. 그다음에 또 2차적 피해가 뭐냐? 관광업. 그렇죠. 제 주변에 숙박업 분들 지금 손님들이 다 반토막. 아니 또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내 식당들도 지금 경제가 무너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하면은 코로나에 안 걸렸더라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생계 문제, 즉 경제 지역사회 경제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라는 게 큽니다. 그 주거와 생계가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여기에다가 마을 소멸의 문제가 있어요. 예. 그 이마면 추목리라는 마을은 마을 전체가 거의 전소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럼 마을 전체가 불탔는데 여기에 한 집, 두 집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오래 살았던 분들은 마을이 없어질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80대, 90대 노인분들이 네. 집을 지어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게 단순히 행정의 공급자 중심으로 자 임대주택으로 다 가세요. 시내 지역 임대주택 가면 몸은 편하시겠죠. 공동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고향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거 복구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원하는 집 지어줄게를 넘어서 그 주민 공동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공동주택을 조성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접근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도지사 얘기하는 게 맨날 불탄데 왜 나무가 불탔으면 나무를 다시 심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창조적으로
뭐 다른 관광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래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파괴의 미학의 취지였다. 자기가 말한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예. 네, 선후 관계라든가 그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거 생계 지역 소멸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피해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 산불 사례도 분석을 해보니까 이 피해나 보상 때문에 마을이 갈라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만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리치료라든가 트라우마 상담 이런 것들도 같이 돌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안동시 이마면에 한 분이 애석하게 돌아가셨는데 좀 극단적인 선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주거, 생계, 마을 소멸, 심리치료라든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치라든가 우리 지역사회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주셔야 되고 빨리 지역이 회복될 수 있게 정말 범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 경북을 왜 도와야 돼? 뭐 진보 진영에 소위 진보 진영에서 또 뭐 경북 뭐 벌 받았다 이따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못된 얘기야 그건. 이게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출해내는 GDP가 있는 거고 이분들과 더불어 사는 우리가 이런 게 서울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대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형 화재라는 게. 근데 대형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시에서는 피해 확산이 적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는 피해가 확산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사회가 어디 대한민국에서 어디를 살아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안전은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 대명제잖아요. 그게 뭐 이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할 사람 있나? 왜 너희들은 안전한 데 살지 않아? 이렇게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정말 정신병자야.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렇죠. 이게 어제 대한민국의 하나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007년에 태안에서 예. 그 기름 유출 사건 있었을 때 저도 네. 봉사를 한 2번 정도 갔거든요. 예. 물론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정치의 문제가 있지만 어느 지역이든 이런 국가적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대하는 게 그 국가 공동체 역할이고요. 그리고 사실 서울 도심에서도 참사가 일어났고 여러 가지 행정의 체계라든가 문제 때문에 많은 인명이 돌아가신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우리 공동체 회복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튼 저는 이번에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강원도 산불. 그 강원도 변방에서 그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에 우리가 지역을 넘어서 국가가 얼마나 응답했는가 했을 때 네. 많이 반성이 돼서 어쨌든 이번에 경북 산불 회복 과정에서 정말 많은 다른 지역에서 성금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신 그러니까. 분들이 있고 참 그때 울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른 지역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저도 연대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오늘은 우리 230만 대구 시민들 또 경북 또 남부 도민들 많이 방송 볼 텐데 정말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자 오늘 또 그래요.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문제 중요한 문제 짚어주셨는데 도지사육은 시원찮지만 하여튼 어쨌든 뭐 어느 정도는 했고 더 할애하는 거 우리 시간 낭비기 때문에 어쨌든 주거 문제, 생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건강 문제, 뭐 여러 이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 솔루션이 필요한데 재난안전기본법일 거야 아마 법 네임이 거기에 사회적 그러니까 재난의 종류를 자연재난과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연재난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사회적 재난은 이제 훨씬 약한 보상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제 자연재난은 약간 천재지변 느낌이 있어서 인간의 어떤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재난 발생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두텁게 보호해야 되는데 사회적 재난은 약간 잘못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인간에 의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국가나 지자체가 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 이런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이 산불이 사회적 재난이 들어가 있다는 게 불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은 실수로라도 과실로 불을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건 좀 이런 마음이 있는 거라고 이 법 정신에.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최초 발화자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명의 불이 의성에서 영덕까지 간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없던 거예요. 여기에서는 기후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안동이 서울에 2.5배거든요. 제가 서울에 요즘 강연을 가면 항상 산불 얘기를 합니다. 음. 의성에서 영덕까지 갔다는 거는 제가 비유를 들었어요. 저기 경기도 시흥 어디에서 남양주까지 이 뭐 대구 시민들 잘 모를 수 있지만 정말 순식간에 간 거거든요. 한 명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람이 작용해서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것도 복합 있고. 재난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요. 예.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 산불이라는 거는 물론 인재 측면도 있습니다. 뭐 산림 정책과 예방 방제 정책의 한계도 있지만 어쨌거나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복합 재난으로 규정을 해서 이거를 확대를 해야 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산불 재난 극복은 크게 재난 예방가 있고 회복이 있는데 오늘 회복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주민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이 단어를 계속 떠올려요. 사각지대. 지원이 안 되거나 적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아까 말한 중소기업 빠져 있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역량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재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가 재난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네. 중앙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주거 관련해서 안동시에서 1인당 300만 원씩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사회재난이면 뭐 3천 얼마에 300 더 붙여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성금을 모아가지고 뭐 좀 더 얹어주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애초에 특별법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이걸 높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사자 지역이다 보니까 예. 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박형수 의원 같은 경우도 특별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 지원금을 현실화하자. 뭐 주거비 단가 상향하고 가수 보상 단가 현실화 뭐 이런 식으로 특별법을 냈고요. 그 특히 주목할 만한 특별법이 저 임미애 의원이 되게 지금 이번 국민 잘하고 계신데 예. 임미애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그 피해 보상 지원 특별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지는 피해 중심 보상 시스템 그 최소 국고 70% 저소득층은 100%까지 지원해주자라는 네. 거고 두 번째는 포용적 지원 체계라고 그래서 빠져있는 사각지대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생산시설이라든가 철거비까지 지원해주자. 거기에다가 또 현실 반영 실질 지원에다가 마지막으로 공동체 복원은가 지역 재건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단지라든가 외국인 체류 특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농촌 공동체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담았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예. 지역과 중앙의 문제고 임미애 의원이 잘하고 있는 거는 대구 경북에 혼자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수도권에 좀 중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자꾸 경북에다 부르고 재난특별위원회에서 많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 제가 좀 국민의힘이 아쉬운 거는 뭐 김영동 의원, 박형수 의원 뭐 질의하고 열심히 한 건 좋은데 국민의힘 중앙의 중진 의원들이 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뭐 탄핵 이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지역 여당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중앙의 정치인들이 산불 문제에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예.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더 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중앙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대구 경북 바깥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많이 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정치력이 필요한데 이 정치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경북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철우 지사면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마당에 탄핵에 대한 책임지고 산불 문제가 시급하니까 불출마 선언하면서 제가 이철우 지사라면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박찬대도 만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다 만나면서 저는 바지 가랑이 흡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국에 대선 출마가 웬 말이냐. 저는 이철우 지사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산불 피해 지원에 도움이 되겠지만 뭐 컷오프가 유력한 거는 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북지사 주변에 호가호위하는 측근들만 지금 지사니 물론 본인이 책임이겠지만은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이 피해 지역이니까 다른 지역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건 사실 경북이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경북 지역의 정치권이 좀 분발을 해야 된다라는 시점이고 특히 이번 대선 국면에 산불이 묻히지 않도록 정말 산불 재난 극복 대선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민주당 특히 지역당이 분발하셔야 된다.
뭐 녹색당도 마찬가지고요.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가장 괘씸한 건 어쨌든 TK를 지지 기반으로 삼고 소위 뭐 TK 자민련이라는 조롱까지 받을 정도의 국민의힘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선을 승리하려는 움직임보다는 어떻게든 다음 당권을 잡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이익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대선 이기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안 된다는 걸 저들도 알고 있어서. 근데 그럼 그 이해관계가 뭐냐? 결국 내년 지방선거고 지방선거에서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 TK이고 그러면 여기에 제일 먹을 게 많고 기득권 정치인 입장에서는 당권을 잡으면 이게 다 공천 가지고 장사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온통 정신이 거기에만 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이 사람들 도민들의 마음을 끌려는 생각이 없고 다 자기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있는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근데 여기 선출직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여튼 이 부분은 뭐 내년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겠지만은 여튼 뭐 제가 또 얘기한 건 시간이 아깝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많은 사각지대를 보면서 행정이 못 푸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규정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제 주변의 주민들도 공무원분들은 안 된다 그랬는데 좀 더 재량권이 있는 높은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제가 아는 주민분이 주거지원 못 받는 분이 네. 있었는데 그 이마면에 부면장님께서 이건 미담이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어떻게든 규정을 봐주셔서 그분을 지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주거지원이 영웅이 될 뻔했거든요. 아이고. 그 저한테도 장문에 감사 문자가 왔고 사실은 제가 그 부면장님한테 감사 문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나 그 하위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풀어주는 게 정치예요. 그 위에 정무직들이 네. 재량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행정안전부도 대행이죠. 대통령도 대행이죠. 지사도 지금 출마하러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무직 정치인들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언론. 그래도 진심을 가지고 안동에 취재오러 오는 다른 지역 언론인 분들 제가 반갑게 한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언론은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 묻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지속적인 관심. 그래서 지금은 단발성 기사는 이미 다 나왔잖아요. 불이 얼마나 많이 탔고 이거 유튜브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이 산불 재난 회복에 대한 차분한 접근 기사 이거는 언론인들이 많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수시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의 자랑스러운 언론인 뉴스민에서도 산불 취재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요. 좀 계속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관심을 끌 수 있는 초입에서 이제 화제됐을 당시에 정말 무서운 장면들 그런 것들을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 이후에 참혹하게 지금 무너져 있는 일상 도민들의 삶,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목소리들 그리고 언론이 계속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재난이라는 게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반복될 수 있지만 특히나 위험한 곳이 강원과 경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리적인 요소 자체가 산림이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산불 피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매년 반복돼 왔고 근데 이번엔 마침 이제 정말 유례없는 강풍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이고 근데 이제 백서 같은 게 마련이 되겠죠?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뭔가 좀 시간이 한 1년, 2년 지났을 때 백서를 좀 만들어서 피해가 어땠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장기 과제를 이제 이건 이렇게 해결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고 재원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뭔가 좀 총체적인 백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건 나올 건데 네. 그때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하느냐 백서를 그런 거를 실행을 하느냐. 재난 예방 체계가 나온 어떤 안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하느냐를 언론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대안이 문제가 있을 때 제대로 된 대안이냐. 요것도 공론화를 해야겠죠. 네. 그거를 이제 언론과 국회에서 좀 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회복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아직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나 이런 쪽으로는 제가 많이 에너지를 못 쏟고 있는데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일단 그건. 근데 물론 동시에 하긴 해야겠죠. 매년 예산이 반영되고 특히 이제 산림 정책에 대해서 환경 진영 내에서 내부에서 논쟁이 많아요. 그렇더라고. 근데 저의 입장은 뭐 아니면 돈은 좀 경계를 하는 편이에요. 한 가지에 너무 꽂히면은 다른 원인들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림청의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후위기를 재난에서 빼자는 데까지 너무 나간다고 보거든요. 기후위기는 그냥 간접적인 변수로 기본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예. 당연히 기후위기 때문에 날씨 변화라든가 산불을 더 강한 요소들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죠. 근데 그것만으로 한원되지 않는 산림 정책과 예방 정책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안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조금 공론화가 중요한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대안 찾다가 주민들이 다 죽어나가게 생겼으니까 어쨌든 빠른 지원과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게 예.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산불 재난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선을 통과한 대선 주자와 6월 3일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이 산불 재난 지역에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뭐 쇼맨십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환영해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라든가 국민의힘 유력 주자가 지역에 오면은 산불 문제가 좀 더 환기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지역 입장에서 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우리 정말 범국민 산불 재난 피해 지역 관광 캠페인을 한 번씩 제안드려요. 오셔야 그러니까 된다. 예. 그 지금 안동, 영덕, 청송 다 관광업 비중이 큰데 많은 분들이 죄책감 때문에 놀러를 안 오시거든요. 그렇지. 근데 맞아. 여러분, 관광 오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와서 돈을 쓰잖아요. 그럼 관광업이라든가 지금 지역 경제가 살아나죠. 그럼 그분들에게 좋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세금을 내면은 그게 지방자치단체 복구 그렇지. 자금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들이 안동에 왔다 가면은 그분들 주변에 내가 안동 갔다 왔다 이번에 산불 때문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고 국힘은 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아마 이철우 지사는 안 될 것 같고 뭐 그분들이 되면은 진짜 관광 챌린지 같은 거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이 골든 타임이고요. 특히 이번 여름에 산사태 홍수 우려도 커요. 그렇죠. 그게 심각한 그 거야. 산에 그 나무가 홍수 예방 기능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네. 임하면 제가 여성 농민을 만났는데 그걸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새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좀 거대 정당 유력 관계자분들은 대선 캠프에 산불 얘기를 끊임없이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산불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은 아픔에는 의식적으로 연대하지만 뭐 미얀마의 아픔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험에 있어서는 본능이에요. 5년 전인가요? 안동시 남우면 산불이 크게 났는데 예. 같은 안동 시민이지만 죄송스럽게도 안동시 남우면은 저랑 생활권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걸 반성을 해요. 이번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대피령이 떨어지고 네. 안동 시내가 전부 연기가 가득해지고 제가 출마했던 지역구 주민들이 전소된 분들이 몇백 세대가 있다고 보니까 정말 이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다른 지역민들에게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은 뭐 봉사활동도 좋고 성금 모금도 좋은데 한번 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제가 주로 이제 휴가철에 많이 찾는 곳이 청송, 그다음에 영양 이쪽 봉화 이쪽이거든요. 영덕까지 가는 그 지금 이번에 이제 불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들을 근데 영주, 청송 이제 이쪽 북부를 쭉 이렇게 영덕까지 가로로 이제 동해안까지 가는 그 라인에 많이 가요. 온천도 많이 가고 했는데 그 장수 이쪽도 장수면인가 어디지? 하여튼 거기 소설가 이문열 씨 고향인 것도 좋아합니다. 그쪽 동네도 아주 자주 가고 그러는데 그 여러분들 진짜 이게 혹시 안 가보신 분 계시면은 이 동네는 꼭 휴양을 한번 가보시면은 야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곳이 있나 싶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주 처음 갔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냥 내가 일생에 1년에 한 달만 이런 곳에 살면 내가 정말 건강도 좋아지고 정신 건강도 훨씬 좋아질 텐데 그냥 영육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 이 곳에 가면. 그러니까 관광지로도 괜찮고 사회적 기여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탄소 중립 때문에 비행기 덜 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지 마시고 오시면 좋겠고 네. 저 여행 말고
뭐 회사 연수, 워크샵, 그런 거 좋죠. 뉴스민 워크샵 안동에서 하십시오. 내가 아까 철없이 경주 네. 가자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경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경주 이제 대표님 경주보다 위에 자 오케이. 영덕도 있고 맞아. 청송도 있고 안동으로 가야겠네. 안동도 있고 의성도 있습니다. 그래 가시고요. 제가 오늘 그렇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네. 제가 대구의 좌우파를 다 포괄하는 제안입니다. 일단 대구의 촛불 시민들 산불에 연대해달라. 대구의 촛불 시민들은 경북 산불에 촛불이 산불에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통합 찬성하신 분들 있죠. 홍준표 시장님 공약 지시하신 관변단체 분들 대구 경북 하나라면서요. 대구와 경북 하나라 한 뿌리니까 합쳐야 된다 하셨던 분들 경북의 아픔 대구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구에 실제로 안동과 자매결연 맺은 관변단체 분들은 성구도 많이 보내주시고 관변단체 분들 오셨고요. 네. 그 성주인가요? 제가 한국자유청년맹 분들하고 저희 녹색당 청년들이 오. 안동시 용산동 다목적체육관 봉사활동 같이 했어요. 근데 이야. 같이 이렇게 쫓기고 봉사하니까 그 자유청년맹 아저씨들이 약간 견제를 하는데 견질래. 성주에서 오신 우리 여성 언니들이 네. 우리 청년들을 두둔해주면서 이분들 열심히 한다고 그 그 지역과 지역을 넘어선 정말 그 자유청년맹과 안동 녹색당이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희한한 그림이네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녹색당 청년들은 이제 녹색당 쫓기 있고 하니까 네. 그 당연히 그 체육관에 봉사한 분들이 다 뭐 성향이 저희랑 비슷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산불 문제에 있어서는 대구의 탄핵 찬성파, 반대파 함께 하셔야 된다. 특히 그런 게 없는 거죠. 탄핵 네. 반대파 여러분 보수의 중심 경북이 지금 산불이 났는데 지금 산불 피해 지원 해야 되는 게 우리 또 보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촛불 시민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이모, 이모부, 외삼촌, 외숙모, 고모부 다 지금 이 대구광역 시민이신데 네. 우리 대구, 구미, 포항, 경주 산불 피해가 적은 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뭐 전라도에서 오셔도 감사하지 멀잖아요. 광주에서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한데 정말 차로 1시간 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요.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민들이 올해 여름 안동, 뭐 의성, 영덕, 청송에 한번 와주시라 간곡히 호소드리고 일단 뉴스민에서 그래야죠. 뉴스민 우리 대표님이 워크샵 아니 뭐 제가 경주 시민들에게 안 죄송하지만 안 가. 일로 경주는 갈게요. 안동으로 가야 돼. 에이펙 때 가세요. 그때 가시고 아니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다른 데는. 예. 엘리자베스 여왕이 경주로 가려다가 안동으로 왔거든요. 안동 제가 가야 돼. 경주에도 지인들이 있는데 네. 좀 양보해 주세요 지금. 그러게요. 우리가 저 대선 이후에 날짜가 잡혀 있어요. 네. 대선 이후에 안동으로 가지고 또 안동 제일 먼저 가면 또 대통령한테 또 아부한다고 그런 사람 있을나 모르겠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우리 허승규 만나러 갑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 대선 후보의 피해 정강훈 의성. 의성 국민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안동이고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많은 지역에 지금 피해 입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여론의 환기를 위해서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연예인이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을 끄는 사람들의 저명한 인사들의 그 이제 뭐랄까 릴레이 인증, SNS 인증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지자체들도 그냥 와주세요 하면 사실 그게 동력이 안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명밀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뭐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와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네. 이 기회에 이런 게 진짜 저 이철우 도지사가 의도했던 뭐 이렇게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지 뭐 막연하게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짜증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집중해가지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행정력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도움, 법적인 정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똘똘 뭉쳤을 때 뭔가 변화의 조짐을 회복의 조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각성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하여튼 저기 낙마하고 난 다음에 안 올라나? 그래도 또 오겠죠? 뭐 점검 같은 거 안 오면 그게 사람인가? 아니 낙마하면 오겠지. 예.
당연히 피해 지역 복구가 도정의 큰 과제이기 최우선이잖아요. 때문에 다시 오겠지. 지역 순회하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오시겠죠. 그 오시면은 허순규를 꼭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허순규만큼 진정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 시의원, 도의원 다 돌아다녀봐요.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건 뭐 또 안동 시의원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네.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허순규가 갑이다.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이 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달에 또 행복한 이야기로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